안녕하십니까. 금융보안원 클라우드 보안팀장 정영석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우리 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CSP 대표 평가 및 소개, 그다음에 투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CSP 대표 평가 설명하기 입서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고요. 중간에 작년에 개정되었던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내용에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CSP 안전성 평가, 그다음에 CS 대표 평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추진 현황과 성과를 통해 성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처음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클라우드로 이미 백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이 전 발표가 있었지만 챗GPT를 통해서 AI 열풍이 열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도 AI의 정확한 답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즉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큰 저장 장치와 커다란 성능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금융기관에서도 클라우드 이용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보통 이제 내 것이 기존 자기네 자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가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네 새롭게 그 시스템 구축할 때 기존 시스템을 통해 구축할 건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할 건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요새는 많은 시스템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도 SaaS 서비스로 많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융회사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작년에 클라우드 관련 규제를 개정하였습니다.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여기 표시 안 했으면 올해 우리 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CSP 대표 평가입니다. CS 대표 평가는 이전에는 CSP 안전성 평가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각 CSP에 대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불편이 있어갖고 우리 원에서 실시한 대표 평가를 갖고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많은 불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규제 개선에 그 대표 평가 금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 업무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금융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이 서비스의 업무 중요도, 그러니까 중요 업무인지 비중요 업무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수립해서 했는데, 금융회사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해야 되느냐 과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5가지 기준을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 중요도에 따른 이용 절차 차등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그 중요 업무와 비중요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 업무와 비중요 업무에 따라서 업무 보고하는 절차를 약간 차등화하여 금융회사가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CSP 안전성 평가 기준 간소화입니다. 이전 평가 항목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기본 보호 조치와 금융부문 추가 보호 조치 141개 항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평가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이 좀 불필요한 부분이나 좀 통합되는 중복되는 부분을 통폐합하고 금융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추가하여 54개 항목으로 간소하였습니다. 네, 금융부 마지막에는 사후보고 전환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회사에서 감독원에 보고를 할 때 이전에는 업무 개시 전 사전 보고였는데 그거를 사후보고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에서도 금융회사도 클라우드 이용이 증가하고 금융당국에서도 규정이 개선이 되었는데, 클라우드 위협은 여전히 계속 증가되어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라도 안전한 건 아니고 클라우드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설정 오류로 인하여 3TB의 공항 데이터하고 직원 개인 식별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근래에는 디도스 공격으로 해서 M365 서비스가 중비되는 서비스 사고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선 최근에 악성 코드 유포할 때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악성 코드를
유포할 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하는데 보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만약에 점검했을 때 보안적 문제가 발생하여 정보 유출이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 분야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클라우드의 보안 안정성을 반드시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는 방법이 바로 뒤에 설명드린 CSP 안전성 평가입니다. 자, CSP 안전성 평가입니다. CSP 안전성 평가는 전자금 감독 규정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 및 이용 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하 CSP라고 사용합니다. 에 대해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가 주체입니다. 평가 주체는 상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요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부분입니다. 뒤에 부분이 있지만 상용과 비상용 구분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상용 비상용의 구분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에 관한 보안 법률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 밑에 있는 부분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단계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SP 안전성 평가를 좀 약간 도식화한 겁니다. 좀 이해하기 편합니다. 보시면은 금융회사 ABC가 CSP를 평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하는 주체는 금융회사이고 평가를 받는 대상은 CSP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저희 원에서는 개별 평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별 평가하면 보기는 좋지만 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회사 부분에서 이제 고민할 문제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안전성 평가를 할 때는 세 가지 부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SP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금융회사에서 CSP의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CSP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SP와 사전 협의를 했는데 어떤 서비스를 어떤 범위에 어떤 기간에 할지 정해야 됩니다. 근데 CSP 입장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평가 항목을 개발해야 됩니다. 평가 항목은 CSP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할 거에 대한 부분인데 감독 규정 별표 2의 평가 항목과 우리원에서 제공해준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평가 항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기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아니면 금융회사에서 만약에 이 CSP에 대해 다뤄야 되는 정보가 만약에 중요 정보이거나 또는 좀 더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면은 추가적인 평가 항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평가 항목에 어떻게 할 건지 기준의 CSP에 대한 시기를 잘 정해야 됩니다. 금융회사는 요청하는 시기에 다 할 수 있겠지만 CSP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히 해야 되고 CSP 입장에서 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CSP는 만약에 규모가 작은 CSP 같은 경우는 A, B, C 고객사가 만약 3개 정도 된다고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금융회사 요청하는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고객사 한 2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CSP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각 금융회사에서 요청하는 시기와 평가 항목과 그런 부분을 모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인력과 이 평가라는 부분이 보통 지원하는데 혼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 등 다수의 지원하는 게 보통 2, 3개월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CSP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서 CSP에는 중복 평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업무가 증가되고 CSP 입장에서는 중복 평가에 의한 피로도가 증가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원에 실시하는 CSP 대표 평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CSP 대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보안원이 CSP 안전성 평가를 금융회사를 대표하여 수행을 하고 해당 결과를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겁니다. 평가 주체는 금융보안원이고 평가를 받는 부분은 CSP입니다. 아까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에서는 CSP를 점검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인력, 시간,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원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CSP 입장에서는
각 금융회사에서는 아까 요구했던 피로도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CSP 대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 금기입니다. 전자금융 감독 규정의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 전자금융 감독 14조 2의 사망인데 앞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2호의 평가를 직접 수행한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CSP 안전성 평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뒷부분에 빨간색으로 침해사고 대응기관이 수행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여기서 침해사고 대응기관은 감독 규정의 금융보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활용하는 부분이 저희가 CSP 대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 금기입니다. CSP 대표 평가 대상입니다. 평가 대상은 금융회사가 이용 예정인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요한 포인트고,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까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에 관한 보호 법률에 따른 법원이고, 평가 서비스 모델은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하이브리드 모두 상관없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단 평가 제외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한 경우나 또는 금융회사가 비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금융회사가 자체 기술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한 경우는 지주사나 금융 IT사가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평가 범위입니다. 그 CSP 대표 평가 범위는 금융회사가 이용 예정인 CSP 클라우드 서비스와 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표시된 부분은 오른쪽으로 표시돼 빨간색 범위가 평가 범위의 예시에 속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10개 금융회사에서 A라는 그 CSP 사업자의 5개 정도의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우리원에서는 A사의 5개 사업사에 5개 서비스가 제공되는 각종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방화벽과 같은 정보 시스템, 가상화 시스템, 하이퍼바이저 다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이 CSP의 규정, 매뉴얼 등을 모두 포함한 부분, 그러니까 즉 CSP가 서비스를 제공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부분은 저희는 평가 범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제외되는 대상은 금융회사와 CSP에 계약된 부분은 저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평가 범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구분입니다. 우리원에서 그 CSP 평가를 할 때 사업자를 크게 2개로 구분합니다. 이제 기반 사업자와 응용 사업자입니다. 기반 사업자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가상 환경, 전산센터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IaaS, PaaS, SaaS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기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 그 인프라를 보고 있어서 IaaS, PaaS 서비스는 당연히 갖고 있고, 그 기반 위에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아마도 많은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나 MS, 우리나라에서는 KT, NHN 클라우드 같은 게 이 기반 사업자에 속하게 됩니다. 응용 사업자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가상화 기술이나 전산센터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기반 사업자의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그 인프라나 또 서비스를 활용해서 파스,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웹 서비스가 보통 사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스 서비스는 특징으로는 특화된 하나의 서비스에 올인해서 잘 계속 구성하고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를 이렇게 2가지 사업자로 구분하고, 이 사업자 기반에 따라서 평가 항목이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수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 평가를 저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기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모든 기반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좀 중요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별도로 모의해킹 기술 점검을 별도로 시행해서 좀 더 강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CSP 대표 평가 항목입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11개 항목이고, 평가 항목 수는 IaaS, PaaS 같은 경우는 54개고 SaaS 같은 경우는 43개입니다. 필수 항목 같은 경우는 업무 중요도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그 보안 인증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 항목이고, 대체 항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안 인증, CSS나 패드램프 같은 경우, 아니면 비중요 업무 같은 경우는 생략 가능한 그 항목입니다. 우리원에서는 금융회사가 어느 서비스를 올라가는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인지 비공개인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상관없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평가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원은 이제 금융회사에서 올해 사용하는 서비스나 내년에 사용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그거 기반으로 CSP를 선정을 합니다.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우리원이 다 지원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원의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대상 선정하고 그 대상이 선정된 CSP와 CSP와 대상과 일정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합니다. 모든 평가는 CSP에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하고 이 부분이 다 끝나게 되면 금융회사와 CSP의 모든 일정과 대상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후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보고서 작성하고 평가 완료되면은 이 평가 완료된 다음에 금융회사와 CSP 사업자의 모든 걸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평가 공유 신청이 온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공유해드립니다. 여기서 저희한테 문의 오신 분은 문의 오신 기관이 있는데 CSP 사업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평가를 해줄 수 있느냐. 근데 이미 저희가 1년치 평가를 다 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과 공유 부분에서도 어떻게 결과를 받아갈 수 있느냐.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사원기관인 경우는 다 받아갈 수 있고 아니면은 별도의 특별 참가를 하시면은 결과를 받아갈 수 있으십니다. 결과공유 홈페이지입니다. 결과공유는 왼쪽에 우리 업무 관련된 CSP 안전사 평가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고 옆에 이제 레그테크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CSP의 안전사 평가에 관한 질문이나 평가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Q&A를 받습니다. 저희가 유권 해석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 해석에 관한 부분은 지원을 하지 못하지만 저희한테 물어본 범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질의응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1년, 22년, 23년에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합동평가는 23년 대표평가는 새로 제도가 도입돼서 가능했었고 21년, 22년에는 개별평가와 대표평가의 중간 정도로 합동평가라는 형태로 약간 했습니다. 그래서 총 CSP는 7개, 9개, 10개고 6월 기준이고 올해는 한 16개 정도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CSP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늘리는 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성과입니다. 추진 성과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금융회사의 평가 부담이 감소되고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에 이용이 되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SP로 중복 평가가 해결되었고 보안성 향상이 기여했습니다. 이 부분은 큰 CSP 같은 경우는 보안성이 높지만은 중소 CSP 같은 경우는 보안성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평가하면서 보안에 남아서 보안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클라우드 이용 정책 활성화 정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다 드렸습니다.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